자, 중급은 우리가 지금 69쪽부터인데 지난 시간하고 지금 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했는 내용은 육친 관계, 육친 또는 육친 관계와 요 10개의 별, 십성 또는 십신의 형성되는 원리를 69쪽에 그 글로서 써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이제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급에서는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지금 뭐 육천 나를 통해서 비겁과 식상과 재성과 관성과 인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거나 생하거나 극하거나 내가 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극하거나 생하는 관계에서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고 육친 관계란 나의 어떤 인연, 인간관계를 말하죠.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다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1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진데 여기도 각각의 육친관계가 음양이란 내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죠?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 나와의 관계예요. 결국은 나와의 관계. 그런데 인간관계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인간관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내용이 우리가 사회적 관계,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다는 그죠? 우리가 일단 나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지만은 내가 생활하는 관계는 나와 같은 관계는 비록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는 어떤 나와 같은 동료니까 친구라 그런 개념을 안 했습니까? 친구, 동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관계에 있다라면 그죠? 이런 글자들을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쓰여질까 이거예요. 육천적 관계에서는 친구, 동료, 뭐 동창 이런 관계들을 비급의 관계를 했죠. 비급의 관계지만 거기서 내가 남자니까 남자친구는 나와 음장이 같으니까 비견이라 했고 그죠? 요까지는 이해 다 하셔야 됩니다. 또 급제는 내가 남자 음양이 다르니까 내 여자친구, 여자 동창 이런 관계를 말한다. 그죠? 또 여자라면 같은 여자가 또 비견이 되겠죠. 또 급제가 또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럼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지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자, 비견, 여기는 이야기하는 게 이 대표적인 게 주체성을 말합니다. 주체성. 그 비겁이 강하다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 나와의 관계에 있는 이 오행의 글자들이 나와의 관계에 있는 오행의 글자들이 나와 오행이 다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음양은 다르지만 일단 나와의 오행이 다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뭡니까? 내 세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땅이 저만큼 있으니까 그죠?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천지에 바늘 하나 꼽을 내 땅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한탄하듯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 땅이 많이 있으니까 나 이 새가 있으니 주체성이 올라간다. 그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체성이 올라가면 어떨까요? 근데 고정된 건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흐르는 운의 환경에 이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글자들이 계속 변하죠. 주체성이 평소에 약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변화에 의해서 나와 같은 오행이 오면은 내 주체성이 올라가는 거죠. 환경이 그렇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럼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잖아요.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주체성이 처음에 약하던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주체성이 올라가면 어떤 환경이 될까요? 주체성이 약하다는 것은 내가 대인 관계, 그죠? 내가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환경에 지배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 또 아니면 또 용기가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체성이 평소에 약했는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다가왔다. 그러면은 용기가 생기겠죠. 용기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됐네. 내 주도적으로. 용기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요 딱 대부잖아요. 도장지가 대반 용기가 생긴다. 뭔가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용기가 생겨서 결정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결정함으로 인해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기 주체성이. 또 평소에 강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해. 내 환경 나와 똑같은 새가 많이 서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이 자기 고집도 강하겠죠. 이 자신감, 자만 이 굉장히 심지어 아집 이런 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어떻습니까? 평소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동료들 많고 하니까 평소에 강했던 사람들은 어떤 이 독선적일 수도 있다. 그죠? 자기 주도적으로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나하고 코드 맞는 사람은 잘 맞습니다. 코드 맞는 사람 잘 맞고 대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또 그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 항상 자기 과만 있습니다. 그 변 잘 있지는 않아요. 우리 특히 신앙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그 중국 그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때 그죠? 초안지에 나오는 그죠? 그 항우하고 유방하고의 관계예요. 그 결국 유방이 이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그런데 유방의 특성이 뭐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시골에서 이래 다니면서 깡패들하고 오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술도 사줘가면서 막걸리도 먹어가면서 일하면서 그 사람이 많은 제후들을 거느리면서 어떻습니까? 유방은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항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갈록 있는 집안에서 자기 고집대로 그래 어떤 사람 야저 사람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이랬거든.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요로 자기 코드만 맞는 사람끼리 있었거든.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유방이 통일하잖아요. 그 강해서 좋고 나쁘다가 아니다. 강해서 좋고 약해서 나쁘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듯이 여기도 또 강할 때가 있거든. 약해 보이지만 강할 때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도 이러한 모습 평소에 그러니까 여기는 평소에 독선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또 외압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외압에 의해서 또 극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한 마음들이 싹 수그러드는 거라. 싹 수그러들었다가 또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구름에 달걀이 구름에 싹 지나가고 나면 모양을 드러내듯이 그러하다. 그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약한 사람은 내가 싹 기운이 좀 세져가 있다가 친구들 와서 내한테 힘 실어주고 이러니까 내 기운이 성천해 있다가 친구들이 싹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또 싹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그래 비겁이란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운의 환경이 와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육친적인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료 친구잖아. 그럼 내 주변에 동료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경급이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동료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혼자 외롭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체성이 높아간다. 그렇게 쓰여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세요? 성격 심리적으로 성격은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성격이 대체적으로 성격은 고집이 지고 그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왜? 내가 돛대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직업적으로 연계하면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조직 생활을 못 하잖아요. 조직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지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직 사회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자영업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예요. 그 노는 것도 그렇죠. 취미생활 노는 것도 이 사람은 어떤 거 할까요? 지 혼자 노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싸운다니까.
지 혼자 노는 거. 낚시 같은 거죠. 그런 데 가서 좀 마음도 추스리고 좀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이 사람들의 특성이나 성격이나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쓰여지면 주체성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가보니까 직업적으로는 자기 개인사업 하는 게 딱 맞다. 성격적으로는 남의 말도 듣기 싫어하고, 그죠? 자기가 자기 주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식상은 어떠냐? 그래서 요거는 자기 주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식상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식신과 상관이란다. 왜? 식신과 상관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모든 내한테서 행동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표현을 이야기한다. 또 일이란 내가 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이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은 식신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내가 머리를 써서, 의도적이란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상관은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설기한다라고 하잖아. 기운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식신은 내가 어떤 일을 하되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식신이라는 글자는 전문가적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석박사까지 막 가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상관이라는 글자는 다르죠. 상관이라는 그렇다고 식신이 안 똑똑한 건 아니에요. 전문가적 그런 기질을 갖고 있지만, 상관은 깊이라기보다는 깊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굉장히 임시방편적이다. 이 임시방편적인 것도 맞죠. 굉장히 이 머리가 빨라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상관이라는 것은 참 상관은 그래서 상관은 예술적 재능이 많다. 식신은 예술적 재능이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 그러한 재능을 말하지만은, 이 상관은 예술적 재능이면서 저거 뭐죠? 뭐 기획도 하고 하지만, 특히 이 상관의 특징은 말솜씨가 좋다. 말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옷도 예쁜 것만 입고, 이 상관의 특징이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내가 부르주아다라는 어떤 그런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완전 그런 부르주아 기질도 갖고 있다. 상관성은 이런 것들이고, 그죠? 아까 참 여기서 아까 이 비견급에서 제가 조금 더 아까 좀 빠뜨린 게 뭐냐면, 비견급은 여기서 이 비견이라는 거는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 했어. 그죠? 나란히 한다서 비견을 써. 이거는 진짜로 나와의 같은 관계니까 굉장히 의를 돈독히 하고 하는데, 여기서 급제라는 급은 이거 내 것을 뺏어 급탈해 나가는 거예요. 급탈하는데 재물을 급탈하는 거야. 그래 또 사회적으로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진다? 급제라는 환경에 놓여지면, 아니면 급제라는 글자가 내 명에 있더라. 내 옆에 어디 탁 떠 있더라. 크게 보이더라.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내 재물을 급탈한다. 환경에서 오면은, 환경에서 급제의 환경이 오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내가 돈이 나가겠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한 방 맞겠네요. 또 내 명예에 있어. 명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러한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넘고, 양의 글자와 음의 글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양의 글자들은
간목, 을목, 병화, 정화, 양의 글자들은 이 급제를 귀찮고 두려워합니다. 어찌 할 줄 몰라.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면 간목에 크다는 나무가 을목이 자꾸 휘어가면 간목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귀찮을까요? 담쟁이 같은 넝굴물이 붙어 있으면 야들은 잘 자라잖아. 그 야는 귀찮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음의 글자들은 급제를 잘 활용합니다. 잘 활용해. 잘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의 글자들은 그냥 그걸 싫어하고 바로 급제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재물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식상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것은 뭐 지난 시간에 뭐 했듯이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편제는 아버지고 또 남자한테는 편제는 부인 여자이기도 하고 정부인이고 편제는 그 외 여자친구를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극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재라는 이 재물이죠. 여기서 치우쳐진 재물과 반듯한 정해진 확정된 내 재물 이거예요. 그 편재적 재물은 치우쳤다. 편재적 재물은 공공의 것이다. 일단 내게 아니다. 공공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 돈이 많네 이거예요. 그런 환경이 돈 많은 사람들의 환경이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편재는 이미 내 것. 또 양과 음의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는 편이라는 것은 이 정에 비해서는 큽니다. 상당히 재물도 큰 재물을 말하고 부동산적 재물을 편재라고도 표현하고 이렇습니다. 또 큰 재물, 그 다음에 일확천금이라 하죠. 로또 복권 같은 재물을 편재성 재물이라 이래 합니다. 정제는 현금성 재물. 정제의 성격이 어떠냐면 정제는 또박또박 가는 거거든요. 또박또박. 틀림없습니다. 완전히 세심하고 꼼꼼하거든요. 정제의 성격이. 정제가 어디 항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편제는 그래서 사업성이거든요. 보리밥배기 갖고 잉어 낚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편제적 성향이 굉장히 사업하기 좋습니다. 정제적 성향은 사업하는 데 가서 재정 봐주는 게 낫겠죠. 계산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정제가 월에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신의를 얻습니다. 정제성으로 확실하다, 신뢰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이런 거죠. 신뢰를 잃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래서 이 정제는 근데 정제가 지금 제물로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개가 우리 이미 공부하신 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다신약이라고 있어요. 제가 많으니까 내가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는 이 재물로 표현하는데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성정을 말합니다. 정확히 하면 진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지어졌네. 가을에 있죠. 가을에 완성된 재물이거든요. 가을이지. 여기서는 일반적 우리가 이 명에서 나오는 재성은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성정을 말한다. 그죠? 그런데 편재적 성정은 좀 크게 한방 크게 물러하는 이런 성정을 갖고 있고 정제적 성정은 뭔가 확실하게 또박또박 받는 어떤 그러한 성정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성은 어떻습니까? 관성은 오히려 그 관에서 나를 받는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관에 소속되고 싶기도 하다 이거예요. 내가 관에 소속되고 싶기도 하다. 또는 이 관에서 그죠? 관에서 나를 제도적으로 묶는다라는 거거든요. 제도권으로 묶는다. 그 제도권에 들어가는 게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 아까 쟤는 아까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식상은 하는 과정, 표현 일이라고 했지만은 쟤는 그 일에 대한 결과죠. 결과. 쟤는. 그죠? 내가 하는 것의 결과. 그죠? 과정. 그래 돈 벌기, 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식상이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상생재 해야지 내가 하는 것에서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 식상생재 하지 않으면 식상만 있고 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만큼 얻을 수 없다. 이미 내 명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해도 안 되더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때를 잡아야 때를. 내가 하는 것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때를 알면은 그 때를 맞춰서 내가 일을 시작하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명리를 배우는 목적은 나가고 물러가며 때를 알고 그죠?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죠? 하나 가니까 둘 아시겠죠? 자, 그 관은 다시 말하면 이 내 했는 이 과정의 결과로 그 결과로 관에 귀속시킨다. 그럼 그걸 유지하고 더 이제 성장해 나가려 하는 거겠죠. 유지하고 이제 보완하고 하는. 요 다시 말하면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에 집에 넣고 은행이 제도권을 이야기하는 관 또는 관은 또는 우리 명예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직장의 제도 그죠? 규정 규칙 이런 걸 말한다. 그죠? 관을. 그래서 관이 많으면 관다자는 내가 힘들다라는 거잖아. 이 제도에도 내가 소속돼 있어야 하고 이 조직에도 소속돼 있어야 되고 이 직장에도 이거 다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다라는 거야. 내가 그걸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는 게 가장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 관과 정의 관은 아까 치우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는 편의 관과 정의 관은 물론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두 개씩, 세 개씩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구분을 하자면 편의 것과 정의 것을 구분은 정의 것은 아까 여기 정죄와 마찬가지로 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보호해 주려고 정죄는 내가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육친 관계에서는 남자한테서는 여자예요. 내가 여자를 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관은 내 남편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정관은 내가 정관에 소속되면 그 정관으로부터 나를 보호받으려고 한다. 이라는 거죠. 평관에 소속되면 어떻습니까? 정관은 반듯하게, 그죠? 옳게,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적정하게, 정도껏, 이건데, 평관은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나의 안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성격대로. 그래, 나는 과도하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편관은 똑같이 의해보면은 나는 힘든 건데 내 어깨에 무게예요. 내가 이 조직에 소속돼 있는데 정관은 행정적인 어떤 그 조직에 소속돼 있다라고 보면 평관은 진짜 그 권력이 있는 그런 집단에 소속됐다. 그럼 어느 게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힘은 여기서 정신적인 평관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이라도 정관은 행정직 직장, 평관은 권력이 있는 직장, 또 평관의 성격은 권력형 성격, 정관은 정도껏 보호하고자 함에 따른 어떤 성격,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게 많으면 힘들죠. 그 다음에 인성은 대표적으로 이 글과 학문을 말합니다. 글이나 학문을 말한다. 그러면서 문서, 대표적으로 그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뭐 이게 안정, 문서 자 여기 그 인성이라 하면
나를 생한다. 그죠? 인성을 통해서 나를 생하면 인성은 우리 육신적으로 누구라 했습니까? 엄마. 그죠? 또 스승, 내 하늘 위에죠. 스승. 또 어떻습니까? 나의 스폰서. 그죠? 어떤 이런 경우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인성을 표시하는데 나인데 주는 거거든요. 내 인대에 누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자체가 인성인 거죠. 내 머리에 들어오거나 내한테 들어오는가 세이브 되는 것은 인성을 말한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만은 또 나의 이제 스폰서도 된다. 학문은 정인성 학문은 국영수 제도권에 있는 학문 이걸 정인성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인은 좀 편중 치우쳐진 거 편인성 학문은 원래 정인과 편인은 정인은 진짜 그 아까 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 목의 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떤 그런 성정이 있다라고 보면 사랑 엄마의 사랑 그죠? 어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면 되고 편인은 좀 호된 거예요. 엄마지만 좀 뭐가 좀 무서운 엄마.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학문을 한다 하더라도 편인성 학문은 정의는 이 제도권에 있는 학문인데 편인성 학문은 철학이나 좀 어떤 이런 뭐 이 종교학이나 이런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편인의 성정은 이 의심을 가집니다. 이 나쁜 의도의 의심이 아니라 자꾸 궁금증이 생겨요. 편인성 학문이. 그래서 편인성 학문은 그래서 그쪽 쪽의 학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정이나 성격이 보면은 계속 이 질문을 잘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좀 4차원적이기도 하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같은 학문이라도 또 누구보다 같은 학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학문이 편인성 학문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새겨줄 이러한 것들이 내게 많이 있으면 나의 주체성이 높아간다. 이거예요, 또. 결국 내가 나를 누가 내 뒤에서 내 백그라운드가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표현이 조금 뭔가 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많은 표현을 지금 좀 드려드린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되시죠? 예, 질문,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예? 인성 관련해서요. 인성? 네, 편인과 정인의 차이는 알겠는데 예.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있으면 네, 어떻게 되냐고요? 네. 아, 그래,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똑같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 개 다 내 거잖아. 그 두 개 다 하는 거라. 그래, 두 개 다 하는 거라. 이 학문을 하다가도 결국은 이 학문을 해야 돼. 그런 거예요. 또 아니면 이 학문과 하다가 이 학문을 하는데 이 학문을 더 깊이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개가 보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학문을 하다가 나중에 이 학문을 하게 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편인이 거의 뭐 하나쯤은 안 했겠나 싶은데 또 없다고. 자, 정인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떨까요? 정인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렇지. 정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떤 편인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또. 자, 그럼 중급 질문 없죠? 예, 그럼 중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